네, 도서관 자주 가세요? 영화관도 가시고 쇼핑도 가겠지만 최근에 이제 도서관이 지역에서도 많이 생기고요. 독특한 도서관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통상 도서관 하면 뭐 많은 책들, 책꽂이,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와 아주 다른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는 지역 거점의 도서관, 이름이 똑똑 도서관인데요. 김승수 똑똑 도서관장님 모시고 토크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서관장님이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젊으십니다. 네, 참신하시고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똑똑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똑똑 도서관은 서로의 집에 있는 책을 공유하는 도서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공간에다가 책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 있는 책을 공유하는 거고요. 네. 그 집을 방문할 때 이제 놓고 하는 소리가 똑똑이라서 똑똑 도서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똑똑하다의 똑똑인 줄 알았는데 네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신데 네. 이웃집을 가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똑똑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는, 그 정해진 공간에 책장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에 책을 모아두니까 사람들이 좀 책을 모으려고 하니까 예. 안 보는 책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가 집에 있는 책 중에서 나누고 싶은 책의 리스트가 있고 네. 그 책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아주 특별한 도서관 운동이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특한 이력이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주민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민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모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엔 도서관이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도서관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네. 그러니까 동대표 끝난 뒤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그러니까 실제 이 도서관의 책들은 각 가정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네. 이 책을 빌리려면 저 집에 가고 네네. 이 책을 내어놓고 네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책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또 좋아지고요. 네.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고 그랬는데, 동대표, 요즘 이제 동대표도 보면 주민 투표해서 뽑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가정 주부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아주 젊고 핸섬한 분이 동대표가 되셨어요. 네,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집에 제가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는데 그때가 네. 이제 공부할 때였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주민들이랑 보실 때 이제 제가 백수인 줄 알고 네, 그 동네 일을 좀 해보라는 제안을 하셨고. 처분을 시키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종의 좀 돈을 좀 벌어봐라 그런 건데 이제 네. 동대표가 하면은 이제 월 회의비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제안에서 좀 우습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이 보통 분인지 모르시고 아닙니다.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셨군요. 네. 네. 동대표를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 동대표는 임기가 2년이거든요. 아, 2년입니까? 네, 2년 네.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장을 할게요.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도 사실은 하나의 커뮤니티고 굉장히 그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일부 아파트들 보면 뭐 비리도 있고 네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동대표를 하시면서 2년 동안 그 느끼신 바 또 보람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소문에서 행하는 것들이 모든 아파트에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것들은 소문인 경우가 많고요. 예. 실제로 잘하는 아파트도 많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은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서로 얼굴은 뵙지 않아도 이렇게 뭐 방송이 나오거나 네. 또는 신문을 보면은 문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런 회상을 하시는 분들 이제 연락 올 때 조금은 잘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똑똑 도서관. 네.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그럼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지역은 어디십니까? 경기도 파주입니다. 아, 경기도 파주에.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동대표도 하시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네.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뭘 좀 할까 고민들을 막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2006년도에 이 네. 아이디어는 친구가 이제 프로포절로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서로가 이제 쉐어하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텀을 봤는데요. 네. 그때 동대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또 되었고 예. 그 작업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걸 여쭈면요. 네네. 우리가 안 해본 방식이니까. 네. 그러면 각 가정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가서 두들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소위 책을 빌리거나 네네. 갖다 주거나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전체를 다 공유할 필요는 없고요. 네. 누군가 나누고 싶은 책 몇 권이면 됩니다. 그 리스트를 일단 낸다. 그 책을 목록을 저에게 주시면 네.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라이브러리 코너에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은 사서의 직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은 도서관 대출 시간을 본인이 집에서 있는 시간을 적게 되는데요. 아하. 그때가
시간대가 본인의 업무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읽는 것인데 네. 그 시간대 오시라는 이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불편한 부분은 그럼 없습니다. 반납은 어떻게 해요? 반납도 본인이 이제 그 반납 같은 경우에 연락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 뒤에는 대략 한 15일 정도의 텀을 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반납을 하는데 일종의 책이 일종의 접시 기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접시.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음.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 음식을 주던가 아니면 네. 선물을 주거나 또 네. 관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사 가면 그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제 뭘 드리면 네네. 네,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오고 접시에 네네. 요즘은 네, 참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뭐 책을 몇 권 있어요. 또는 이웃이 몇 집이 참여했어. 이런 부분, 양적인 부분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는 경우가 생각하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요.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관장이 있으면 되고 사서 한 명이 되면 네. 도서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둘, 셋 친한 사람끼리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상 외적으로 소모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승수 선생님이 관장이고 네. 책을 내어놓으시는 가정들이 다 보면 사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서가 되고 네. 또 다른 또 직함을 또 얻게 돼요. 네. 개인이 하고 있는 장기에 따라서 뭐 어떤 장급의 이제 뭐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농담 삼아 하지만 그런 명함도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가정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은 참여하시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동대표 할 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맨 처음에 한 10여 가구가 참여했었고요. 네. 그 수가 지금은 뭐 20도 됐었다가 음. 그다음에 그 수는 계속 그 정도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뭐 크게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친구들 친한 사람들이 또 소개하나 그래서 그 수가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네. 그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회원 늘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예. 사실은 요즘 책을 빌려볼 곳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도 도서관들이 많이 네네네. 생겨서요. 책을 빌려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없는 책만을 내 옆집에서 뭐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빌려봐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책을 빌려보고 동네 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좀 얻을 수 있는 거? 그건 네. 뭔가요? 사람이죠. 사실은 책을 많이 봅시다 이 운동보다는 네. 책을 통해서 이웃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집에 방문할 때 이사 가면은 떡을 가지고 네. 가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접시가 되어지고 그 접시는 다시 또 방문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예. 책은 저는 이제 지역 공공에 있는 도서관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벼운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끼리 만나면서 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좀 문화를 좀 공유하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것이 주안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집, 아랫집에 있는 집을 똑똑 두들겨서 서로 책을 보는 도서관입니다. 똑똑 도서관. 네. 초인종 들으면 안 되겠군요. 책을 빌리러 갈 때 항상 똑똑 두드려야 일종의 그게 암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하신 운동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받는데 네. 혹시 뭐 주변에 있는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오셔서 이용을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연락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그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올 초에 전국 그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그냥 관장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시도하신 분은 관장이라 부르는데 그분들과 함께 첫 번째 관장단 회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전국 네. 관장단 회의를. 그때 한 50명 정도 오셨고 실제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30가구 정도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산이 계속 되는 거군요. 계속 되고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꼭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네. 이런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꼭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 와서 책을 빌리고 그 이웃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동네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여자로 치면은 화장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까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가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바운더리에서 새로운 도서관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하셔도 네. 되는 거죠. 화장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네네. 남성들은 슬리퍼 신고 네, 갈 수 있는. 슬리퍼 신고 러닝셔 신고 가시는 거리까지. 네, 슈리닝 입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윗집 아랫집 네. 이게 좋은 분들이 아마 지금 아파트에서도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참여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맞죠. 뭐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네네네. 있고 또 뭐 우리가 위아래 또 사람이 제일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계를 엮어가면서 좀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나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아파트라고 해서
전체가 다 친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관계를 조금 문을 연다는 의미는 사실은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은 그 집을 또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좀 깨지게 되는 네.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두고 있다든지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커뮤니티가 소규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책을 서로 빌려보는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도 좀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모이면은 서로가 또 가진 장기를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선물을 주다면 어떤 사람은 리본을 주거나 그러면 이제 리본 강좌를 열까 하면은 또 그 집에서는 또 리본에 대한 또 수업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떤 집은 또 음식을 잘하게 되면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나눌 수 있는 것들의 컨텐츠가 더 다양해지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서로 공구를 빌려 썼었고, 네. 그러니까 조금은 자연스러운 지금 현대 모습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거 저희 부모님 했던 것들을 지금 그냥 다시 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러면 똑똑 도서관을 만들 때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네. 중장기적 계획은 없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재밌게 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뭐 100호점을 내겠다 이런 목적도 사실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편해지는 것들 좀 느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이 도서관을 동네에서 할 거니까 네. 그 수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서울 도서관장님도 몇 번 오셨고요. 도서관 운영하시는 뭐 시립도서관도 요즘 네네네. 많잖아요. 독특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 어느 도서관장님보다도 네. 행복한 분이네. 김승수 관장님. 네네. 저는 네. 뭐 어떻게 성과를 굳이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게요. 네. 도서관이 뭐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건물도 없습니다.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네, 그런데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원래 뭐 좀 하시는 일들이 전공하시는 일들이나 혹은 네. 이런 아니면 평상시에 지역 커뮤니티, 네. 뭐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평상시엔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해야 될 이유도 찾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하는 과목 자체가 뭐 사회복지다 보니까 네. 관심 가질 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금 행동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때도 학생들과 이제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거나 네. 그리고 저희 경험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준 전문가가 되는 학생들한테도 자기 동네에서 관심 갖는 훈련부터 하는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장 중심적으로 좀 수업도 바뀌고 뭐 네. 제 삶에서도 보는 가치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네. 몇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확산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부각이 되고 강연의 초청도 좀 받으시고 네네.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좀 물으러 오시는 분들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겠네요. 네, 집으로 네. 오시겠다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일단은 집으로 오거나 아파트를 구경하겠다는 분들은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해봤자 다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에 온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브랜드화 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은 다 공유를 했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런 운동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네네.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만들었어요. 네네. 잘 운영되고 있어요. 뭐 네. 이렇게 생겨난 곳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 곳 중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랑구의 똑똑도서관 관장님이 엄청나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벌써 2호점까지 내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모습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자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네. 조금 더 확산되고 올 여름에는 이제 대전에도 달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똑똑도서관 대동점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관장단 워크숍을 또 이제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관장단 회의가 이제 워크숍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 하반기 때는 이제 그런 모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점점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커져가고 있어요. 네네네. 네, 무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도서관을 좀 만들려고 한다. 혹은 네.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데
뭘 좀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네. 물론 이제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게 네네네. 되지만 그래도 좀 기준이랄까, 뭐 노하우랄까 뭐 이런 것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좀 부담을 덜시고요. 네.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관심을 먼저 가지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이웃 2명만 있으면 그렇게 3명만 모이면은 동네에서 못할 건 없다고 보거든요. 네. 서울시에서는 마을사업도 뭐 그렇죠. 3인 이상이 모이면은 지원을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네. 실제로 그렇게 3명이 모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 모일 수도 있고 그 3명만 움직이면은 동네에서 문화운동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보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그 책을 서로 빌려보는 공유하는 일종의 도서관이라는 게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 관계를 공유하는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렇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을을 이렇게 엮어가려는 마을 공동체나 네네. 이웃을 알기 위한 운동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런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그런 걸 또 좀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아이디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에서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캠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가 보면은 쓸 수 있는 공간 되게 많고요.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음. 기존에 있는 분들도 같이 엮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다 새로운 것들을 요구한다는 맞아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못 보는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것들. 예를 들면은 동네 피아노 학원이 다 있거든요. 보습 학원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동네에서 연주를 한다면 사실 훌륭한 음악회인데 우리는 꼭 음악회를 보려고 또 서울로 나오고 네. 또 초대하거나 할 때 가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관심 갖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뭐 하려고 하면 일단은 장비를 사야 돼요. 네, 장비나 뭐 돈 없다 그러고. 장비를 사야 되고, 장소를 섭외해야 네네네.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모두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좀 지론입니다. 원하고 찾으면 주변에 있다. 네. 그거를 발굴해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특별히 공유경제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네네. 네,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유 경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다 보면은 나눈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이후에 협동조합도 저는 그런 가치부터 시작되고 공유 경제도 그런 가치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마을의 사업, 마을 기업 이런 용어랑 붙다 보니까 자꾸 돈과 결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벌지 말자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이유를 명분 찾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이 배려 정책이나 혹은 뭐 어떤 거창한 아이디어나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조그맣게 시작해서 큰 영향을 주시니까 우리 김승수 관장님 더욱 대단해 보이고 참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작은 했어요. 뭐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돌아갈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고 싶은 일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건 그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 제 생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들은 계속 쭉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이곳에서 언제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또 이사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참여하는 것들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느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도 조금은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전 일상의 것들이 상당히 소중한 부분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크 시간에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 만났어요.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좀 색다른 도서관,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얘기한 것들이 도서관을 넘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얘기, 우리 사는 얘기, 삶의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